네,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2부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0년간 권력을 잡으면서 푸틴의 비유가 되고 있는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대통령. 오는 28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최대 2033년까지 또 권좌에 머물 수도 있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요. 이 튀르키예 대선이 뭐죠, 뭐. 또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튀르키예 출신 언론이시죠. 알파고 시나시 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진 작가님. 안녕하세요. 김 소장님, 네, 인사 안녕하세요. 나누시고. 자기소개를 하자면 예, 자기소개. 이제 알라딘의 요스 램판이고 알파고의 지식 램프의 알파고이고요. 같은 알씨이긴 하지만 알라딘은 중동 알씨고 저는 한국 알씨입니다. 아하, 예, 아유, 큰 도움이 네, 됐습니다. 앞에는 좀 약간 부드러운 아재개가 하나를 넣고 이제 그 자리에 그 어제 배정찬 앉아가지고 소장이라고요? 늘 아재개가 하는 분이 있어요. 예. 알파고 시나 씨까지가 성함이시고 그죠? 예. 네, 시나 씨가 됩니다. 자, 일단 대선 얘기에 좀 들어가기 전에 그 튀르키예에 이제 100일 전에 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어떻게 상황인가요? 지진이 처음엔 이제 그 지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정권에 대한 항의가 너무 심했고요. 예.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요. 근데 지진 지나가고 한 달, 5주째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튀르키예는 어떻게 보면 정당 일치제가 정당이 곧 국가인 형태가 되버렸기 때문에 예. 일이 너무 빠르게 풀리고 있거든요. 아. 공산주의 나라와 다르게 그냥 나라에서 시키면 이렇게 중동에 있는 왕국처럼 바로 진행이 되니까 아하. 에르도안이 거기서 이제 빨리 거기 이제 피워버리고 지워버리고 아파트들 다 만들어라. 그래서 지금 너무나 빠르게 아파트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 우리 이제 지진에 있는 유가족 분들이 그래도 뭐 어쩔 수 없네. 이 사람만 이어야지 이렇게 일이 빠르게 진행되는구나. 아하. 네,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진의 대비는 엉망이었어도 예. 복구는 잘한다. 뭐 예,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그래서인가? 사실 근데 그 선거 전만 해도 이분이 이제 그 지진 사태 때문에 에르도안 이 대통령이 인기를 많이 이제 잃어가지고 네, 잃었었어요, 맞아요. 그 야당 후보가 더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 까보니까 사실은 또 뒤집어졌더라고요. 그렇죠. 그 지진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정권이 교체되면 이거 빠르게 진행되어 있는 이 복구 작업이 중단될까 봐에 대한 그 두려움이 아하. 너무 컸습니다. 오히려 그럼 지진이 악재가 아니라 호재가 된 상황일 수도 네, 있겠군요. 에르도안이 사주팔자가 좋으신 분이에요. 아니 근데 아니요 임기가 몇 년이길래 2033년까지 권좌에 머물러요? 네, 대통령 교수님 임기가? 미안하지만 중동에서는 임기라는 단어 의미가 없어요. 에? 쓸데없이 그 단어를 쓰지 마세요. 그냥 의미가 없는 단어뿐이에요. 임기 뭐예요? 중동 사람들은 그 단어 의미를 몰라요. 그래도 이렇게 뭐 선거를 아우 그 자리에 앉았으면 신이 목숨을 허락해 줄 때까지는 그 자리에 앉아야 돼요. 그렇죠. 예. 알라 신이 결정할 문제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28일 결선 투표가 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그 원래는 지난 5월 14일에 1차 대선 투표가 있었죠. 네. 그때 이제 네 분이 나왔는데 기호 1번이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현 네. 대통령이고 네. 기호 2번이 무하렘 인제 그리고 3번이 케말 클루츠 다루블루 네. 4번이 시난 오안이었는데 네. 이제 두 분이 올라간 거죠. 에르도안과 클루츠 다루 일단은 하나는 중간에는 포기했어요. 포기했죠. 그죠? 네, 그래서 세 명이 들어갔는데 이제 누구다 51%를 따지 못했기 때문에 과반수가 안 돼서 결선을 넘어갔고 갔는데 며칠 이후에는 할 겁니다. 결선으로. 결선으로. 우리가 예상해 볼 때는 여당이 한쪽으로 모이고 야당이 싹 뭉치면 여당이 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는데 그렇게 아니 안 돌아갑니까? 그러긴 한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번에도 야당이 투표함을 이제 개표를 제대로 지켜줄 것이냐 안 지켜줄 것이냐가 그 선거의 결과예요. 개표함을 제대로 지킨다는 말씀은 아니 선거 조작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번에 일어나지 않았을까 아니면 조금만 일어났나 했는데 예. 어떤 무소속 후보가 자기 지역구에 있는 투표함의 공식적인 결과에는 자기한테 투표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후보는 뭘 말했냐면 오케이 나야 마누라는 나한테 투표 안 한다고 쳐도 그럼 나도 나한테 투표 안 한다. 그 말이 되냐? 그러니까 영표가 나왔는데 네. 난 나 찍었는데 왜 내 표는 집계가 안 됐냐 이런 야, 얘기가 마누라 나. 자식들이 뭐 나 싫어할 수 쳐도 있다. 그럼 나도 나한테 투표 안 한 건가? 그러면 정말로 아직도 표가리가 있고 투표함을 바꿔치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좀 보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때 저는 이제 개표 방송을 실시간으로 봤는데 예.
동시에도 저는 야당 본사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제 트위터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이제 방송국에서는 자꾸 에르도안이 60%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59%, 58% 내려지고 있는데 근데 야당 정당의 본사에서 그 고위급 간부들의 트위터를 보면 아니야, 우린 지금 53%로 앞서가 있어. 근데 방송에 안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의 얘기가. 그래서 어떤 야당에 가까운 방송국이 바로 야당 본사를 갔어요. 아니 무슨 일이에요? 니네들 그런 말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 그 뭐지 튀르키예 전국에 있는 모든 방송국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기자가 허락을 안 받아서 그 야당에 있었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스크린을 그냥 폭로해 버렸어요. 사실은 야당이 이기고 있다. 그래서 갑자기 에르도안의 투표율이 58, 57이었다가 쑥 50%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에르도안이 그때는 눈치를 본 거예요. 야, 그래. 49%로 쇼부를 치고 우린 결산으로 갑시다. 아니, 이분이 너무 한국 생활 오래 하셔가지고 방송용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호 1번 에르도안 후보가 이제 1차 투표에서 49.52%를 얻었네요. 거기서 일석이조예요. 네. 야, 뭐지 서양 국가들한테 야, 내가 투표 조작한다? 그럼 52%야. 우린 지금 다 민주주의를 하고 있어. 49.5가 뭐냐 이런 식이에요. 바로 내가 조작했다면 후끈하게 넘어갔을 텐데. 아니 이게 사실 그러면 이게 사실 뭐 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제3 후보도 결국은 뭐야 굉장히 우익적 성향이 강한 네. 사람이고 오히려 에르도안에 더 가까운 사람. 아 사실은 서양으로는 에르도안이랑 완전 반대 사람이고 아 그래요? 근데 에르도안이랑 연합하고 있는 연립 정부를 만들고 있는 그 우파 정당 출신이에요 이분이. 예. 근데 거기서는 땅 대표 되려고 몇 번이나 그 정당 안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분의 눈에는 아직도 그 정당의 땅 대표 자리에 앉는 곳이 그분의 목표인데 그래서 이번에도 그분이 이 계기로 원래 자기 출마했던 정당의 사전 동의를 안 받고 에르도안한테 형님 내가 지지선을 할 테니까 그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를 거기서 빼주시고 나를 거기다가 앉혀주세요. 이런 협상이 있었어요. 제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종 2인 보면 에르도안이 정의 개발당, 네. 튀르키예 보수. 종교 보수. 종교 보수. 왜냐하면 보수는 튀르키예에서는 어떤 보수냐에 따라 달라요. 한국에 있는 정치 패러다임은 스펙트럼이에요. 이렇게 하나 라인에서 갔다 왔대요. 그렇죠. 튀르키예에서는 정치는 이렇게 이면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판 위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에 이렇게 라인으로 갔다 왔다 하는 거 아니고 우파도 종교 우파냐, 민족 우파냐, 좌파도 이제 쿠르드족 사회주의적인 좌파냐 아니면 세속주의적인 좌파냐 이렇게 좀 약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연대하고 있는 정당들이 내일 싸우고 다른 정당을 연대할 수도 있어요. 정치만 좌우로 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종교냐 종교도 세속이냐 있고. 이거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순위파냐 시아파냐. 예. 아니면 아니. 이제 민족이냐 정교이냐 이렇게 자꾸 좀 약간 갔다 왔다 해요. 하나의 라인 아니고 하나의 판 위에서 정당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야당 후보 이제 케말 클루추 다로울루 후보. 예. 이분은 이제 공화인민당. 예, 공화인민당. 튀르키예의 이제 창립 정당이에요. 그 정당이 튀르키예 공화국을 선포한 거예요. 이분은 그럼 세속주의자. 그렇죠. 이분이 시아파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세속주의자이시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그렇게 강력한 세속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분이 본인이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동안 우리 정당, 우리 선배님들이 세속주의를 너무 강력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에르도안이 탄생했다. 그래서 에르도안이 이렇게 나라를 이상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쓸데없이 세속주의를 가지고 종교를 억압했다. 그래서 나는 사과한다. 이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타투르크가 나와가지고 이제 사실 그 사람한테는 근대화잖아요. 그게 예. 세속화가 예. 그런 가운데 종교를 너무나 과도하게 탄압을 네. 했고 거기다 이제 일반 민중들의 반발들이 있었고 네. 그 중에 하나 제 친구인 그 라마산 예. 라마산도 그 굉장히 한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다시 종교 세력으로 넘어갈 때 또 군부가 이제 세속주의를 대변했고 중간에 자꾸 책 발란했죠. 그래서 쿠데타를 하려다가 또 그냥 그것 때문에 역효과가 나가지고 넘어갔고. 아니 군부는 너무나 약 올린 거 뭐냐면 이제 정권을 이제 쿠데타를 하고 이제 정권을 잡았잖아요. 한국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본인이 끌고 가잖아요. 60년대 쿠데타를 일으키는 군부는 2년 잡았다가 다시 그 인민공화당한테 넘겨줬어요. 우리 군인이니까 정치는 모른다. 형님들이 이제 알아서 하세요. 다시 한번. 이런 거였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케말 클루추 다로울루 후보는 예. 이제 1992년, 97년 사회보험청장을 한 공무원 출신, 관료 출신이고
튀르키예 간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제 이분이 그동안 튀르키예에서 보기 드물한 응. 정치적인 항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보기 드문 받았어요. 정치적 항의 평화적으로. 예를 들면 2018년인가 17년인가 CHP에 있는 같은 정당에 있는 어떤 공로 기자가 쓸데없는 이유로 이제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그 기자가 에르도안하고 IS의 연결고리를 공로했다는 걸로 이제 하여튼 그때 글씨다로 너무 이제 뭐라고 되나 그 분노해가지고 아니 이대로 하면 그럼 우리 다 체포해 뭐 마음에 안 들면 다 체포하는 거 무슨 민주주의냐 해서 앙카라에서 이스탄불까지 걸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이거는 정의의 행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그걸 보는 사람들이 이거 간디 아니야? 근데 간디란 뭐 급이 다르죠. 솔직히 얘기합시다. 근데 어쨌거나 체포는 안 되는 모양이네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기자는 체포됐어요. 아니 그 정치인은. 그 당 대표를 체포할 정도로 에르도안이 미치진 않았어요. 27% 정도 지지율이 있는 정당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지금 이제 이 2위 후보인 이 케말 클루츠다로올루도 지난 1차 투표 44.88%를 네. 얻었고 이제 에르도안이 49.52%를 얻었는데 그럼 결선 투표에서는 그러면 좀 결과 어떻게 예측하세요? 야당이 투표함을 지킨다면 이길 거고 투표함을 못 지킨다면 에르도안이 52%를 이길 거예요. 제가 숫자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투표함을 지키면 예. 야당이 이길 거다. 야당은 이길 거고 투표함을 안 지킨다면 에르도안이 아니, 51이나 52%를 그럼 이길 지금 거예요. 전국적으로 야당이 각 투표소마다 지킬 만큼 네트워크 형성되어 있지 않은 참관인이 건가요? 있지 않나요? 투표할 때? 튀르키예하고 한국이 다른 점이 뭐냐면 지역마다 성향이 다르니까 예. 일부 지역에서 일부 정당들은 조직이 없어요. 아. 예를 들면 아무리 이제 우리는 국힘당 뭐라고 해도 전라도에 가면 또 국힘당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튀르키예는 그렇지 않다니까. 지역마다 어떤 정당이 아예 없어요. 아하. 그 예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들 때문에 아하. 일부 정당들은 일부 지역에서는 그 조직이 없어요. 그럼 아까 전에 말씀하신 보수 종교 정당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100대 0이 나올 수도 있겠군요. 예. 실제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예.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그렇게 가능성이 이번에도 CHP가 하나도 안 나온 투표함들이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 여야가 있지만 중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우리나라 같은 조직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야당이 지킬 필요 없이 중앙선관위 같은 조직이 투표함 지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제 여기서 재미있는 질문은 그거예요. 지금 선거위 위원장이 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이제 선거위원회 위원장이 누구냐면 에르도안이 임명했지만 근데 에르도안이 임명을 했을 때 같이 연립 정부를 만들었던 그 우파 정당의 추천으로 임명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에르도안 라인 아니고 에르도안 옆에 있는 그 정당은 라인인데 다들 평론가들이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정당이 막판에 배신 때릴 수도 있어요. 이번에 이제 28일에 막판에요. 혹시나 모르니. 그래서 에르도안도 사실은 확신을 들고 투표에 들어가는 상황이 아니에요. 끝까지 투쟁을 할 거예요. 에르도안도. 그러니까 막판에 배신 때린다는 거는 막판에 공정하게 투표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공정하다면 배신이에요. 거꾸로 이해가 아니, 돼가지고 참. 지금. 예. 그럼 예, 지금 예. 여론조사 흐름상으로는 에르도안이 공식적인 투표로는 과반을 획득 못할 거라고 보는 분들이 더 많은가 보죠. 1차선 이후에는 이제 여론조사가 없고요. 1차선 이전에는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신뢰가 있는 여론조사들에서 글시다로는 주로 52% 정도 땄어요. 에르도안은 45나 43이었고요. 오히려 낮았었군요. 아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투표함을 잘 지키면 야당이 이길 것이다 이런 네. 말씀인데. 아니 그거는 어느 정도 억울하냐면 예, 이제 그 야당 후보는 텔레비에 나와서 이제 시민들이 하소연을 하고 질문을 하잖아요. 예. 다 똑같은 질문을 해요. 아니 대표님 이번 투표함 지키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책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 이제 그걸 뭐 그런 것도 안 아니고 물어봤잖아요. 이거 참. 그리고 또 웃긴 거 뭐냐면 예, 투표함 제대로 지킬 거냐. 투표함을 못 지킨 데 있어서 드로잉 목마들도 있었어요. 그 CHP 그 야당 후보 예. 정당 안에서 예. 에르도안의 말을 고아입니다. 듣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날 그날에 이제 다 들통났거든요. 그래서 투표 날 다음 날 바로 그 사람들 숙청 당했어요. 숙청이라면 이제 정당으로부터 나가라고 나가라.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때문에 에르도안한테 정보가 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에르도안의 다른 당의 상대당 공화인민당 내에 예. 에르도안 당인 정의개발당 소속 사람들이 있었다. 소속 아니고 에르도안을 꼬신 거죠. 매수한 거죠. 매수했다. 돈이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예. 저희 우리 여기서 전체 정치자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100억 정도 돈 받으실 거라면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까? 100억? 100억까지 아니 그렇게 많이 안 주셔도 돼요. 잠깐만.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지진도 발생했고 네. 지금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역대급 경제 위기다 튀르키예가. 지금 물가 상승률이 43.7%다. 아니 네.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이거 지금 완전히 지금 거리에 시민들이 나올 수준일 네. 텐데. 그래도 에르도안을 지지하는 게 정상적으로 선거해도 한 40%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항상 설명하는데요. 한국 예.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지금 튀르키예 사람들이 예전에 소양이란 지고받고 살았던 민족이나 나라의 후계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 사람들은 소양이라는 세계를 서양. 소양이라는 세계를 하나의 세계로 보고 있고 예전에 우리가 적이었어요. 우리 사실은 로마까지 이제 먹어서 로마 제국을 우리가 재통일했었어야 됐는데 중간에 우리는 못했다. 그래서 지금 에르도안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거 다시 한번 가능할 수도 있으니 아. 조금만 배고프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약간 또 푸틴스럽다. 푸틴은 힘이 많아요, 진짜로. 푸틴은 거의 나라를 장악을 했는데 에르도안이 매일매일 제스하는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에르도안은 푸틴만큼 힘이 센 사람 아니에요, 국내에서. 그러니까 이제 아야소피아 성당을 모스크로 바꾸고 네. 그곳에 정치적 메시지를 주기도 이제 마지막 연설도 거기서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야소피아에서 우린 기도를 올렸잖아요. 내일 투표하실 때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여기서 다시 기도를 못할 수도 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없어지면 다시 한번 아야소피아는 박물관이 될 건데 얘네들 괜찮냐? 아니 박물관일 때가 더 좋았는데. 박물관이 때는 솔직히 말하면 더 좋은 거 뭐냐면 국가 입장에서 16,000원 주고 사람들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나라가 돈을 장사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가 비잔틴 모자이크가 끝내주거든요. 근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공짜로 들어가니까 더 좋은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이제 이 튀르키예 선거가 또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두 후보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도 일 텐데. 이것도 사실은 그동안 튀르키예에서 정권이 교체돼도 음. 러시아 외교 라인에 있어서 크게 변함이 없을 거라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게말 클리시다로르도 살짝 자익 계열의 정치인이니까 예. 가서 좀 약간 러시아랑 세게 부딪힐까라는 그러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선거 앞두고 이틀 전에는 게말 클리시다로르는 트윗을 날렸습니다. 트윗을. 예. 우리 사랑하는 이웃국가 러시아님 이제 제발 우리 국내 정치 선거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당선돼도 니네들이랑 잘 지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내가 당선돼도 니네들 지내질 수가 있다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뭐라고 한 거잖아요. 우리 국내 정치 간섭하지 말라. 선긋기했다. 예. 그러니까 케말 러시아가 클리시다로르 개입할 후보는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튀르키예 이제 정치에? 지금은 튀르키예 선거 때 이제 사용되는 저작된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 이상한 영상들이 지금 돌고 있어요. 에르도안도 이걸 인정했어요. 저작이든 말든 간에 걔네들 후지러져 이런 식으로 본인도 인정했어요. 그 영상들이 저작됐다는 거. 어떤 그러면 영상이 조작됐다는 말씀? 뭐 예를 들면 테러 단체들이 게말 클리시다로르를 지지하고 있다는 그런 영상이 있는데 이거 다 저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들 누가 그렇게 예쁘게 조작을 했냐. 그래서 다들 러시아 소리 있다고 하는데 제 보기엔 튀르키예 애들도 편집을 잘하거든요. 굳이 러시아까지는 거기 간섭을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지난번에 미국 대선에서 러시아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대선에 개입했던 것처럼 네. 러시아가 어떤 식으로든 튀르키예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의심들을 하고 있는 거군요. 의심이 지금 현재로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세 번째 후보가 있잖아요. 에르도안 같은 지지 선언을 했던 사람. 그 사람들 신한 오한. 그렇죠. 그 사람들 러시아 유학파입니다. 아, 네, 러시아에서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그러면 두 후보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겠네요. 에르도안은 러시아 쪽. 제 보기에는 그때 그 사람은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래도 당선돼도 기존에 있는 튀르키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입장이 그대로 될 거고.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에다가 튀르키예는 드론을 팔아요. 동시에도. 그렇죠. 바이락타르. 바이락탈. 이제 그것이 그렇게 많이 팔릴 것인가 그건 모르겠어요. 오히려 좀 약간 우크라이나한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이락탈이라는 그 드론 회사는 에르도안의 드론? 사위 회사이거든요. 네. 그렇군요. 근데 여러 가지 차이 있으면 그 시리아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두 후보가 차이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난민을 이제 받지 않겠다. 아니 에르도안이 지금 난민 창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수많은 난민들을 튀르키예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서양으로부터 난민 지원금 받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완전히 양 후보의 그 정책이 달라요. 다르다. 에르도안은 야 우리 같은 무슬림 형제들끼리
무슨 문제가 있는데 우리 집에서 좀 약간 먹여주고 뭐 재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 에르도안 입장은 예, 에르도안이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사실 지원금도 받고. 예, 사실 거기서 지원금 장사가 있는데 근데 야당은 확실히 우리가 당선되면 1, 2년 안에는 이 몇백만 명 330만 명이래요. 그거는 제일 적은 숫자예요. 그리고 그건 다 시리아 사람이에요. 동시에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사람들 제법 많이 왔어요. 아, 합하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냥 절사하진 않았어요. 거기에 있는 그 골치 아픔을 에르도안한테 돌려주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난민들 많아요, 튀르키예. 그래서 이분들은 다 야당이 자기네 나라로 보낼 거라고 마음다짐을 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냅니까? 이 330만 명을? 330만 원 아니에요. 2배일 거예요. 아마도. 거의 600만 예, 명일 텐데 예. 그러면 시리아만 지금 공식적으로 400만 명 넘어요. 시리아가 1,100만 명 정도가 이재민이 낳고 500만 명 정도는 국내에서 떠돌고 있고 600만 명은 시리아 바깥으로 나갔다가 하는데 그중에 절반 넘게는 그러면 네, 튀르키예에 있는 거고 네. 그 외에도 다른 나라에서도 어쨌건 먹고 살 길을 찾아서 튀르키예로 다 아니 들어오는 그 건데 아프가니스탄 졸수 이후로부터 그렇게 합의를 하고 이건 다 미국의 사이트들 들어가시면 나와 있어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졸수를 했을 때 튀르키예랑 그런 합의를 보고 졸수했어요. 그래서 지금 자꾸 아프가니스탄하고 파키스탄에서 튀르키예 사람들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고 거기를 난민 받으면서 예산 지원도 지금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서방으로 네. 받고 그러니까 있다. 알파고 씨의 개인적 견해를 묻겠는데 네. 두 후보가 어느 후보가 돼야지 튀르키예의 경제, 네. 그다음에 정치적인 민주화 네. 이런 것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 사실 지금 튀르키예는 유턴 없는 길에 빠졌어요. 튀르키예 경제는 이제 조만간 바닥을 칠 거예요. 그거 확실해요. 더 안 좋아진다. 예, 중요한 거는 복구가 얼마나 더 빠르냐가 이 질문인데 야당 후보가 되면 복구가 더 빠를 거고 에르도안이 되면 복구가 더 힘들어질 거예요. 네. 정치적인 건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거는 튀르키예에서 저는 크게 좀 약간 생각에 있어서 사고에 있어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한 뭐 이분이 나온다고 해서 에르도안이라는 큰 문제가 없어지겠지만 완전히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이분이 지금 연대시키고 있는 그 정당들을 다시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민족 문제가 나올 거고 다시 한번 종교이냐 세속주의냐라는 문제가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국민 전체가 사고에 있어서 혁명을 일으켜야 돼. 이제 더 이상 100년 전에 있는 뭐 무슨 압둘라미드 2세인가 개말 파샤 있냐 이런 다툼들을 버려야 돼. 지금 한국에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안 하잖아요. 아니 지금 뭐 100년 전에도 아니고 한 50년 60년 전에 있는 이제 매일매일 박정희를 가지고 사람들 싸우진 않잖아요. 이제 한국은 어느 나라를 가지고 정치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데 튀르키예는 아직도 100년 전에 있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거 좀 달라져야 돼요. 달라지기 위해서는 뭐 야당 후보가 돼야 된다는 야당 바람. 후보는 이제 달라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좀 약간 이게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정당이 다 공유하고 있는 어떤 문제인 거죠. 네. 혁명적으로 사고가 변화되지 아니, 않는 한. 사고의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그러면 알파고 씨가 고향으로 돌아가셔야겠네요. 저는 고향이 이제 대전시 복명동이에요. 이게 참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종교 분리를 너무나 정치하고 종교는 달라야지. 네. 정치는 공적 영역이고 종교는 사적 영역이고. 근데 사실 이슬람이라는 종교 자체가 사실은 그걸 또 허용하지 않잖아요. 사실. 아니야, 그거는 한국에서 잘못된 정보예요. 예전에는 지금 예를 들어 뭐 이란하고 사우디, 이란 두 개 이렇게 상인적인 나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지금 티니지 가보세요. 티니지에서 이런 문제들 없잖아요. 네, 맞아요. 왜냐면 이거는 이겨낸 나라들이 있고 이겨내지 못한 나라들이 있는데 이것이 1차 대전 때 연합군의 괴롭힘을 얼마나 당하느냐에 따라 이제 효과가 다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알베니아하고 보스니아 다 이슬람 국가인데 거기서도 지금 종교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사고의 혁명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얼마나 진행되냐에 따라 다른 문제예요. 그렇군요. 만약 에르도안이 안 되면 우리 알파고님은 고향 한번 갔다 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에르도안이 이제 사라진다고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정권 교체가 되면 저는 이제 이번 명절에 지금 6월 말에 명절이 있거든요. 7월 초에 제 고향에 갈 수가 있고요. 에르도안이 교체되지 않으면 조만간 뭐 나의 여행 리스트에서는 튀르키예가 없겠죠. 아하, 그렇군요. 알라신에게 달렸네요. 아닙니다. 네. 네, 투표함에 달렸습니다. 투표 갈아친다며. 투표함을 꼭 지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튀르키예 소식을 들어봤습니다. 튀르키예 출신 언론이시죠. 알파고 신하씨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